저기 그 루시란 영화를 봤습니다. 루시란 영화. 우리 서현수 분이 대처한테 추천했다고 그래가지고. 루시요? 루시. 뭐지? 지금 개봉한 영화인데 제 아내가 뭐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제 아내가 또 보자 그러면 제가 또 봐야죠. 재미있을 수 없이 몰라도 아내가 좋다는 건 제가 했는데 그 영화의 핵심은 뭐 하여튼 그 CPH인가 뭐 C 무슨 H4라고 하는 마약에 의해서 뇌가 각성된 그러니까 뇌가 보통 사람들 10 내지 15% 정도를 사용하는데 그 뇌 사용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나중에는 그 주인공 루시가 시간을 컨트롤하게 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영화 되게 재밌어요. 그 영화 평들 쭉 나눠보면 지금 박스오피스 1위 쫙 깔고 있거든요. 9월 4일날 개봉하는데. 근데 뭐 혹평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육배성 감독이 극본을 쓰고 감독하고 주연은 스칼렛 요한슨과 모건 프리먼 그리고 송강호 아니 최민식 최민식 예, 그 세 사람이 배우 나한테 최민식 끝내주더라고. 할리우드 가서 영화 한마디 썼고 끝내주고 할리우드 갔다 와서 영어 좀 쓴 줄 알았더니 전혀 한국말만 쓰고 감독이 일부러 한국말에 자막을 안 달았대요. 그 자막을. 그래서 나는 우리 한국 필름에만 자막을 안 달아준 줄 알았더니 다른 나라에 보낸 필름에 자막을 안 깔은 이유가 스칼렛 요한슨을 보는 루시가 느꼈을 그 당혹감 뭐라고 막 떠들니 하나도 못 알았잖아요. 그거를 관객도 똑같이 느끼라고 자막을 안 깔았다네요. 근데 그 한국말 많이 해요. 조연 배우들도 막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옆길 가는데 그 뇌가 점점점 하면서 여러 가지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게 되고 또 다른 사람 마음까지도 같이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100%를 이제 뭐 하나님의 영역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되는 거죠. 조물주가 되고 I'm everywhere가 되고 뭐 이렇게 간 건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꺼내고 싶은 거는 사람들이 토마스 에디슨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하려고 하고 생각하기를 죽기보다 더 싫어한다. 죽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가 생각하기다. 뭐 이런 표현을 토마스 에디슨이 남겼고 실제로 연구소에서 일하다 보면 애들이 뭐 생각하라는 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시키는 거 그냥 하려고 그러는데 좀 생각 좀 해라 안 하거든요. 힘드니까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지만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느낌도 기쁨도 적지 않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그 힘든 과정을 지금 뇌도 자꾸만 쓰는 걸 거고 그럴 건데 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습성을 갖고 있고 금방 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교회에서도 고찬에 머리를 쓰는 그런 이렇게 뇌를 각성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면 호응이 없고 뇌를 안 쓰게 만드는 뭐 신비한 이적을 보여주고 우리가 평상시 겪지 못하는 그런 뭐 절정체험 이런 것들 조금만 봐도 그냥 딱 옷가락 주벌리는 돈 나오고 절도 마찬가지 그렇게 되는가? 왜 그런가? 그게 지금 궁금해졌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분명히 안 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 계속 깨어있으라고 하고 계속 고민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네 삶에 대해서 철저히 부대끼고 하라고 얘기를 성경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보다는 쉬운 얘기. 제가 아까 말한 그 야곱 강가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 내가 저기 넘어가면 저 땅 너머에 형 에서 쌍둥이 형 에서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거 보장받고 들어가겠다고 그런 자기 살아야겠다는 거 갖고 막 하나님을 싸우고 그 하나님 천사하고 막 씨름하거든요. 그리고 이 뼈가 부러지라고 안 맞은단 말이죠. 그게 온몸을 던져서 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목사님들은 그렇게 잘 안 가르친다. 믿어라. 왜 고민하냐. 내 집 모두 예수한테 맡겨라. 근데 왜 그럴까? 사실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거는 생각하지 말라는 건데. 네. 사실 내가 예전에 그 교회 다닐 때 고등학교 때 거기 담임 목사 하시는 분한테 몇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마지막에 꼭 혼나면서 듣던 얘기가 그거예요. 왜 너는 그냥 믿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물어보냐.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처럼 원리를 알고 찾으려고 하면 하는 사람이 되게 적긴 한데 그런 걸 것 같아요. 답은 다른데 어떤 사람은 찾아서 가는 게 즐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맹목적으로 이게 정말 그럴까? 아니 정답 찾는 게 귀찮고 하는데 이게 태어나는 순간의 설계가 하는 사실은 그거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러면 하나님의 설계라고 생각해요 사실. 각 개체가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첫날은 뭐든 하는 거는 깨어있어야 찾아가는 코스고 일단 개체가 독립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하나와 나의 연결성 자체를 처음부터 모르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또 부인하는 셈이고 또 부인하는 걸 배워오고 그러니까 생각의 가진 틀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어렵잖아요. 근데 공부도 우리나라처럼 주입식 공부한 사람들은 집이 찾아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사회에서 대접받으면 뭐 조금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래야 이거 아닌데 행복해도 아니고 불행해도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참 이래도 아니고 저래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뭔가 이 삶의 이면을 찾으려고 하고 돌아가는 법칙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만 있는 거겠죠. 그 사람들은 그게 더 좀 뭐 행복해 보이거나 이제 하는 사람일 거고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왜 전체성과 개체성 놓고 얘기하는 게 그거 아마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설계가 막아놓은 건 아닌데 쉽게 이 개체성이 전부자인 것처럼 살아가려면 뭔가 먹어야 되고 남의 거 뺏어야 되고 이런 게 더 당연해 보이는. 그러니까 교육받아야 남하고 같이 살아가는 걸 배우지 그냥 사는 사회에서는 빼는 게 정상이잖아. 지금도 우리나라도 내 깜짝깜짝 놀고 섬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섬 얘기인데 서울하고 달라. 그냥 남의 거 뺏거나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뺏는 게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현재 우리나라에. 권력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은 되게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은 비행기 사고 어떤 사람은 뭐한테 알던 자기 부인의 동네 후배랑 그냥 같이 살아. 결혼도 안 하고 부인하고 떨어져 살고. 이게 지금 그래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얘기예요. 근데 그 섬에 그런 게 많대. 그 섬을 내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그 섬만 그러겠어요? 근데 그런 섬이 제법 있대요. 그 섬 꽤 큰 섬인데요. 일부러 섬은 얘기, 네? 섬은 얘기 안 하는데, 거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능력이 되거나, 네. 아니면 그런 것 자체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 저건 문짝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는데 자기네들도 뭐 그렇게 별로 큰 문제가 없어지는.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동물의 세계 비슷한 이런 것들이 지금 현 세기에도 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바꿔서 딴 데 표현하면 다른 데 가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러니까 교육받은 사람은 이게 교육받았다는 게 좋다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게 좋다는 표현. 근데 대신 여기서는 힘없는 사람도 대충 한 명씩 살 수 있어. 자기들끼리 약속 지키면. 근데 안 그러면 저쪽에서는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그게 더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왜 그러냐를 따지면 이 뭐 창조 질서각도 시비를 걸어야 되긴 하는데 어떻든 개체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은 사람을 놓고 평가하면 되는데 대개의 경우가 지금 최 박사의 일처럼 실제로 사람들이 뭐 진짜 머리 써서 뭐 찾아가려고 하는 게 생각보다 이제 적으니까 다 그럴 거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불교 얘기가 맞아서 마지막에 해탈할 때까지 윤회가 거듭된다면 설계 자체가 그런 거는 아닌 건데 설계 자체가. 근데 나는 뭐 거기에 꼭 동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상태 그대로가 퍼펙트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윤회해서 마지막까지 깨닫는 게 목표라 그러면 이 세계는 완벽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건 노력하는 말일 것 같고 불교 이론대로 가면 그러니까 개체가
어떻게 깨닫는다는 게, 그러니까 바꿔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답을 다 줄 만큼 실력 있는 건 아니고, 깨닫는다는 게 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가치가 있나? 어차피 내 안에 깨닫든 못 깨닫든 모든 게 다 들었는데 깨닫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편한 거 살기가. 이게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아까 잘못된 믿음에서도 오해하지 않고, 제가 제대로 된 사실에 기초한 세상을 판단을 하게 되면 내 죽음에 대한 아까 생사를 벗어난 이런 문제도 죽음은 또 다른 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사실로 다가오면 세상 살아가는데 미움과 원망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서 아까 우리가 무념이라는 개인이 무념을 그런 식의 가정이라는 게 무념 이런 거다고 정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견성의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게 되면 뭐가 좋을까? 그냥 다 좋잖아, 이 세상이. 다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참이기만 하면, 물론 저는 그게 참이라고 확신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참이기만 하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각이 자기 눈에서 사라져가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근데 못 깨달으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깨달은 사람의 혜택이 깨달갈수록 그 외연과 내포된 거 자체 이해하는 게 커진다. 그러니까 그만큼 더 행복하고 잘해질 수 있다. 이게 깨달은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설계가 돼서 사람들이 들대는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걸 못마땅해서인지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건 틀림없을 거예요. 어떻든. 근데 이제 우리가 개체로서 전체성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토론을 해가면서 알아차림이 뭔지, 뭐 사띠가 뭔지, 무념이 뭔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잘 나눌 수 있는지, 이걸 얘기하는 건 뭐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 최박사가 선생님은 저는 공부하면서 글쎄 이제 참 감미있게 들었던 강의 중에서 생각을 잘하기, 행복 만들기 보면 제가 봐도 그린 겁니다. 여시아문 저는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선생님 강의를 좀 들었다 그러는데, 일단 생각을 참 그 대목이 생각 잘하기. 예, 그 1년이 지나니까 1년 공부니까 뭐냐면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 잘하는 게 행복감 지르는 길이지 않나. 근데 아까 우리가 생각을 하면 고민을 제가 딴 사람은 못 했고, 제가 생각을 잘하기로 하니까 머리가 아파요. 애를 좀 많이 쓰죠. 그래서 왜 아프냐? 왜 아프냐? 이래 생각,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을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을 잘못하니까 고민이 되는구나. 그걸 이제 알아차렸어요. 근데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궁리를 하게 됐어요. 궁리하고 제가 나름대로 개념을 정리한 것은 고민하고 궁리가 차이가 뭐냐, 나름대로 고민을 또 해봤어요. 그 정확한 표현인지 아닌지는 뭐 국어학자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 즐기는 거더라고요. 고민하고 있는 거는 내가 부럽더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다. 예. 근데 생각을 즐기니까. 생각을 즐긴다. 그냥 생각을 즐기니까 좋다고 그냥. 그렇게 막 생각이 더 많이 하는데도 전혀 안 아프더라고요. 즐기면 되죠. 공부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지. 밥 사셔야겠어요. 근데 그게 말이죠. 제가 참 그때 이제 우리 공부하고 났으니까 얘기지만 다니는데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가깝게 있더라고요. 예. 저 가로동 살아요. 제가 발음 좀 잘못됐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뭐, 하도 이 발음 얘기하면 제가 콤플렉스 많습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예. 그래서 하는데 이 산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 계집공원 안내판이 있어요. 그 가락동이라는 게 유래가 뭐냐면 가락골이야. 가락골. 예. 가락골인데 올바르고 늘 즐거운 곳이다. 그때 저한테 탁 오는 게 그때 강의 듣고 아마 다음날일 겁니다. 강의 듣고 하는데 야, 맞아.
그때부터 제가 이제 뭐 했냐면 고통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도 좀 했는데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제 자세가 따라지면 고통을 바라보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바뀌었어요. 그전에도 고통을 즐기는 경향성이 조금 있었어요. 하나 안 하다가 몇 일 좀 있었지만 조금 괴롭죠. 근데 제일 처음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하다 보면 제가 여기 이제 수련을 딱 이제 10년 전에 이제 이 롤도 들고 움직이니까 첫 달에 이제 조금 그 왔다가 저는 또 했으니까 내가 또 이야기하긴 뭐 하고. 근데 이제 두 달째부터 이제 설사가 한 25일간 왔단 말이죠. 괴롭죠. 화장실에 10번씩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근데 이게, 야, 우리 측정을 배웠잖아요, 제가. 측정하는 게, 그때 뭐 좀 어설픈 측정이지만, 측정하니까, 그냥 참 그래. 아픈 게 아니래. 근데 헷갈리면 나는 화장실 가는데, 현상은 다시 가는데, 그것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 이상을 가. 뭐, 정확하게 생긴 아니니까, 10번이냐, 11번이냐, 이렇게 따지면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 그러면 내가 할 말을 해봤죠. 정확하게 막 10번 이상 이렇게 한 거를 이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고. 그 다음에 한 25일, 날짜는 25일자는 정확하게 맞아요. 그거는 이제 기억을 한 게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 날짜가. 그럼 또 기능은, 보통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은 또 기능 이벤트하고 연결돼버리면 이게 무엇이 기억이 잘 되고, 계속 제가 반복을 해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게, 그때도 제가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 아, 내 공부되고 있구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딱 같이 연결되면서, 맞아. 공부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정말 해결이 잘 돼요. 제가 즐기는 게 뭐냐면 공부더라고요. 뭐, 제가 똑같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하면 그걸 잡아서 뭐, 못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 공부는 다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 최 박사님 공부하는 거하고 저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이제 수련하는 걸 공부라고 그런 거고, 학문하는 걸 공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골 때리는 거다. 골 때리는 거다. 저 비슷하시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뭐, 이렇게 공부로 박사 하신 분들은 뭐, 이제 학문을 가지고 박사 하신 분들은 되게, 아, 그 학문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근데 오늘 이제 공부를 어떻게 수련하는 게 이제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 정말 즐기는 기구나. 가락이더라고요. 가락. 정말 그때 보면 제가 가락이더라고요. 근데 그날 쭉 하고 스님 강의 지랄을 딱 쓰시더라고. 지락. 바로 잘못하면 지랄 같습니다. 이게 지랄. 지극한 즐거움. 아, 최고의 지랄. 지랄. 다음을 제가 그래서 제가 지랄을 봐도 될까 싶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지랄이라고 이렇게 좀 정중하게 발음을 제가 잘못하면 지랄로 봐드립니다. 그 말이. 이게 좀 헷갈리게 해서 만들어야 또 딴 사람들이 들 때는 저게 오묘한 소리를 들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도교에서 그걸 강조를 스님이 그 부처님께서 강조를 경에 정말 많이 해놨더라고요. 복락, 지락, 우리 저 다니다 보면 극락 보존까지 나왔어. 그래도 못 알아들어. 극락. 아, 딴 얘기 아니고 저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맞아. 부처님 정말 저걸 써놨는데 내가 왜 저걸 뭐 그렇게 못 받아들였지? 그래. 저리 가보세요. 극락 보존. 저리 가서 그 한 말씀 하셔야 되겠네. 근데 안 보이더라니까요. 아니, 딴 사람들 그래 봤는데 안 봤는데 그건 모르겠고, 제가 그렇다는 얘기인가? 중요한 거구나. 그때 내가, 맞아. 이 만상이 극락인데, 내가 극락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구나. 그게 제가, 근데, 그때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사건이 터진 게, 그 사거리 사건을 제가 무한반복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안 들은 분도 있어요. 그런데, 참 제일 기분 나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건너는데, 이 불법 이래가지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여학생이 두 명이가 지나가고, 내가 정확하게 숫자를 기억 못합니다만, 여학생이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욕을 했어요. 지나가니까. 저도 욕을 하려고 딱 들었는데, 더러운 놈이 내더라고요.
이 조인근이더라고, 딱 보니까. 내가 욕을 하려고 딱 보면 내가 그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그 도둑놈이 나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딱 지나고 길을 건넜어요. 건너고 나서 벙 해가지고요. 저 벙이 한 30분 서 있었어요. 딴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공부하고 나니까 뭐, 거룩한 선선이 뭐, 나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인근이 완전히 이거 욕을 해야 되는 도둑놈이 조인근이더라고 합니다. I am 폼이 전혀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폼이 전혀 안 나고 제일 주부스럽고 그런데 저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나쁜 놈을 욕을 할 수가 없을 때였어요. 욕을 하면 되니까. 근데 어떤 데는 욕을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뭐 욕 안 하더라 이렇게 하면 뭐 그런데 욕을 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게 점점 더 힘이 약해져. 그럼 진짜 그때 쇼크로 제가 정말 저거? 이게 딱 정확하고 있는 거야. 나를 봤어요. 굉장하시네. 정확하게 나를 봤어요. 저 도둑놈 같이 막 이 학생들이 욕을 했는데 그게 좋은 거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얼떨떨했어요. 그런 게 제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제 선악에서 아까 말하자면 무순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저는 무순학은 참 많이 배웠거든요. 근데 내 앞에 차 지나가면서 이렇게 욕을 하려고 하는 이때는 무순학은 고 이렇게 했는데 그놈이 나니까요. 잘 내려오더라고 손이. 그래서 욕을 했으면 내가 못했는데 또 욕을 하고 있었는데 나더라고. 그게 난 길 끝나고 나서 내 욕을 내가 못했잖아. 뭐 다른 분들은 했겠지만 저는 못했어요. 정말 제가 나쁜 놈이더라고요. 교사님 말씀에 사족을 제가 좀 다루겠습니다. 그 유명한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굉장히 발을 낼 때 누구에게 굉장히 발을 낼 때 그 상대방에게서 나의 감추고 싶은 나의 나쁜 면을 발견할 때 그렇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 작가가. 근데 그 말을 곰시오면 참 맛있고 지금 맥락 같이 하고 또 하나는 그방 떠오르는 생각이었는데 금방 잊어먹었습니다. 금방 잊어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또 생각을 할 때. 생각날 때 진짜 멀쩡한 얘기 하는 거 오늘 저기 무념 얘기가 재밌게 나올 때 제가 갑자기 좀 재미나는 일이 생각났는데 이제 그 무술의 의권에서 그 무술을 할 때 보면 무술이죠. 이제 무술에서 그 힘을 대고 서로 상대와 그 겨루고 있을 때 보면 거기서 무념이 되면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1년이나 성성적적으로 상대의 기운을 계속 느끼면서 이게 밀고 나가고 땡기고 해야만이 내가 견디고 그 친구를 이길 수가 있는데 그걸 만약에 무념의 상태로 가버리면 그냥 바로 밀려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은 항상 그 1년 항상 생각을 잘해서 그 은영을 가지고 이제 상대를 계속 그 읽으라는 뜻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도 되게 재미나는 게 이제 힘이 이렇게 밀리잖아요. 보면 내가 밀릴 때 이렇게 문형으로 확 밀려지는 게 아니고 부러지는 게 아니고 상대의 힘을 얘가 지금 70을 쓰고 있다. 근데 나는 그 70을 읽고 30까지 밀려오지만 그 상대의 빈틈이 있을 때는 다시 내가 밀어서 공격을 하는데 밀림 속에 공격이 있고 공격을 하지만 확 안 가고 공격 속에 또 후퇴가 또 숨어 있어요.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거든요. 항상 그걸 느끼면서 이게 하라고 선생님 이렇게 성적적적이 거기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일념이 없으면 그냥 뭐 상대방의 저기 무방비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미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의권이 좋은데 그게 불교권이에요. 좋은데 불교가 우리 스님 강의 중에서도 이제 의를 가지고 의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거거든요. 의로. 정말 그 제가 참 보면 10대 우리가 불교수들은 10대거든요. 10대.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사요. 10대. 아, 발음이 좀, 네. 제가 발음이 조금 좋아지더라 이해하시고. 10대. 10대. 이거 식이란 말입니다. 식은, 그게 미륵보살 수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때 옛날에 참 그분한테 고맙게 논문에다가 자기 그 석사 논문에 써가지고 책을 카피를 해주는 바람에 제가 봤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런데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자기를 썼는데 모르더라고요. 또 놀랬죠. 보기만 하셨구나. 아, 저한테 나눠주기는 나눠주는데, 그래서 나는 나눠줬죠. 아,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쓰신 그 논문의 핵심이 그 10대 수련이다. 정말 저한테는 감명 깊게 왔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문이 바로 의 가지고 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수련이. 그게 일념이라고. 그게 일념이라고. 그게 무념해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게 문자로 아까 저는 소설을 아까 쓴다고 그랬지만, 분명히 그 대피를 하고 있는 분이 그걸 그렇게 썼을 거다. 그래서 제가 구마라습이 번역 잘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삼장법사가 번역하면서,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럼 하는데 보면 전부 다 일념이에요. 오늘 그 숙제가 좀 오늘 풀렸습니다. 오늘 스님 그렇게 말하면. 근데 그게 눈에 안 들어왔네요. 이게 인연이 돼야 들어오는 거예요. 책을 봐도 이게 안 들어왔어. 근데 그 내용에서 봐서도 저도 봐도 이 해능은 분명히 무님이라는 게 일념으로 그 뜻을 지났는데 무님이라 표현을 해놨어. 그래서 표현은 제가 볼 때는 그걸 일념으로 바꾸면 문제 없어요. 저는 그냥 읽을 때 문형 써놨지만 그냥 일념으로 읽어요. 그냥. 예. 저는 일념으로 읽고 있어요. 그냥 일념으로 읽으니까 막 전혀 문제 없더라고요. 오늘 인원이 좀 적어서 어떻게 하면 되지? 사실 또 제일 또 속 깊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 지금 용어도 사실 우리 얘기해 있었어요. 네. 김명민 안 되니까 좋네요. 다르거든, 그 느낌이. 근데 두 분 좀 이야기를 좀 조용하니까 한번